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취미 코딩입니다. 자, 오늘은 자바린이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바에서 웹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녀석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근데 저는 스프링 부트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무 번잡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간단한 API 서버로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많은 기능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좀 더 경량화된 웹 프레임워크를 찾아보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자바린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았고 그 녀석을 실제 운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린.io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요. 여기 보면 자바린은 뭐 자바든 코트린이든 두 가지 언어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뭐 간단하고 가볍고 그리고 인터오퍼러블 하고요. 그리고 플렉서블하고 뭐 등등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ZT라고 하는 와스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와스 없이 바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바린은 생각보다 꽤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운영에 이용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바린 프로젝트를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C 루트 밑에 work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요. work 밑에 JAPA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안에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우선 JDK와 그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저는 자바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바 그래들 설치하는 영상은 별도로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들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초기화합니다. 그래들 이닛이라고 입력을 해 봅시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요. 이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그래들 플러그인 베이직 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1번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언어는 자바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자바 버전은 디폴트 21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은 JPI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싱글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빌드 스크립트 DSL은 그루비로 사용합니다. 2번 그루비. 그리고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저는 쓰진 않을 건데 이 중에 넷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를 그냥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No. 자, dir 한번 해보시면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위한 파일과 폴더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려면 그래들 run 해보시면 헬로 월드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펠링이 틀렸네요. 헬로 월드 찍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폴더 구조와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JAPI 밑에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중요하고요. 앱을 열면 그 안에 빌드 그래들 요게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 밑에 요 앱.자바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요게 역시 중요합니다. 앱.자바를 열면 이게 메인 함수가 있고요. 헬로 월드를 찍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약간 변경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패키지가 org.example 되어 있어요. 폴더가 org example 되어 있고요. 저는 뭐 이렇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자바 밑에 폴더를 생성을 할 거고요. JAPI라고 만들고 그리고 앱.자바를 이 JAPI 밑으로 옮깁니다. move OK 하면 패키지가 JAPI로 바뀌죠. 그리고 이동된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org example 폴더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폴더 밑에도 자바 밑에
JAPI 폴더 만들어 주고요. org example 폴더로 통째로 날립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요 app.java 저장해 주세요. 꼭 저장 컨트롤 S 해가지고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빌드 그래드를 열어서요 쭉 내려다 보면 메인 클래스라고 나오죠. 여기 메인 클래스에 보면 org example가 나오는데 요거 또 역시 JAPI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장 무조건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폴더 구조로 바꿨어요. 자, 폴더 구조를 바꿨지만 헬로 월드는 그대로 찍어야 되겠죠. 컴퓨터 창을 열어서 그래드를 run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헬로 월드 잘 찍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폴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바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자바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빌드 그래들에다가 열어가지고 디펜던시에 추가를 하셔야 돼요. 디펜던시 찾으셨나요? 디펜던시 밑에 여기 implementation lib 구아바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밑에다가 엔터를 치시고 implementation, 그리고 자,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org slf4j 그리고 콜론 그리고 slf4j 심플, 그리고 버전은 12로 선택을 해주세요. 뭐 마지막 버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12로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자, 지금은 이제 로깅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자바린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봅시다. implementation 해주고요. 이번엔 io.자바린 그리고 자바린, 그리고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이 6.2.0입니다. 3.0이 나왔네? 어제 나왔네요. 3.0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 3.0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디펜던시 추가를 했고요. app.java를 또 열어서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요 그리팅 필요 없으니까 날리시고 import io 자바린 자바린 그리고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public static 자바린 make 자바린 서버, 그리고 앱 자바린 .create .get ctx result return app make 자바린 서버 다트 7070.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좀 빨갛게 나오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일단 이건 뭐 비주얼 스튜디오의 문제니까 커맨드 창에서 그래들 런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아, 스펠링이 틀렸네요. 틀린 데가 많네요. 자, 다시 스펠링 틀린 데를 고쳐주고요. 다시 그래들 런 실행을 하면 자바린 6 하고 로컬 호스트 7070으로 리스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브라우저를 다시 띄고 로컬 호스트 7070 입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엔터 쳐보면 헬로 월드라고 찍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바린을 실행을 해보았고요. 일단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사실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메이크 자바린 서버에 보면 ape get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패스가 슬래시일 때 요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다가 계속 소스를 작성할 수는 없어요. 이 안에서 소스를 작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별도로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별도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듭시다. 저 JAPI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테스트 컨트롤러 .java 하고 엔터 쳐주면 지금 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코드를 작성을 해주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URL을 테스트의 슬래시의 리퀘스트로 요청을 했을 때 작동되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할 겁니다. public static void request 라고 하고 가로치고 context 그리고 ctx라고 작성을 해줄게요. 자, 컨텍스트는 import io 자바린 http context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ctx result 여기다 테스트 리퀘스트라고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app.java에서요, import japi.controller 그리고 별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app.get 패스를 테스트 리퀘스트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컨트롤러 땡땡 리퀘스트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컨트롤러의 리퀘스트 함수를 이 해당 패스 테스트 리퀘스트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테스트 컨트롤러에 있는 리퀘스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가 분리가 됐고요. 뭐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API들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드를 런 해주시고요. 실행이 되면 브라우저에서 localhost 7070/test request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면 테스트 리퀘스트라고 잘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분리까지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웬만한 API들은 다 작성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app.java에 보면 포트를 여기 일일이 소스에다가 박아서 좀 포트를 바꿔주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프로퍼티 파일로 설정 파일로 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 포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DB 설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퍼티 파일을 빼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M 밑에 config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config, 그리고 config 밑에 파일을 config propertie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포트 7070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소스에서 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 스타트 포트에 적용하는 법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또 JAPI 밑에 util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common.java라고 파일을 또 만들어요. common. 자, 그럼 이런 커먼 파일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프로퍼티를 읽는 함수를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할 게 좀 있어요. 몇 가지. 임포트 java nio 파일 패스 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import java nio 파일스, 그리고 또 import java util properties, 그리고 import java io input stream, 이렇게 4개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게요. public static string get properties 라고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인풋으로는 인자로는 name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string return vel 만들어 주고, return vel, 여기가 아니죠. 그리고 try catch
2.print stack trace. 자, 그럼 어떤 작업에 트라이를 걸어주느냐? final input stream in files new input stream. pass get config, 아까 config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config 안에 .properties라고 하는 파일을 읽습니다. 읽어서 input stream에 가져오고요. 그리고 props properties props new properties props load in 그리고 return vel props의 get property name 자, 이렇게 해서 커먼 자바에 get properties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펑션을 그대로 읽어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import JAPI common util common이죠. common 그리고 common.get properties port 라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근데 스타트에서 사용하는 인자는 인테저죠. 그래서 변환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인테저로 integer parseInt 변환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런 해볼게요. 그래드를 런. 자, 7070으로 떴죠. 7070으로 떴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070이 아닌 8080으로 해볼게요. 프로퍼티스 파일을 열어서 8080 잘 바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시 그래드를 런 하면 자, 8080으로 뜨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8080으로 우리가 접속을 했을 때 역시 잘 나와야 되겠죠. 헬로 월드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외부 프로퍼티 파일을 읽어서 적용하는 법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야 API 서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 잘 아시는 DB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많이 쓰는 DB가 오라클, MySQL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PostgreSQL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Postgre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붙이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